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하늘빛 흐린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6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4도 예상되고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래와 글피에도 아침에는 내일과 기온이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높아져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훈련 중 군용기가 추락해 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영결식이 어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임무에 임했던 이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족과 동료 장병들은 눈물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4명의 해군 장병. 조종사 고 박진우 중령과 부조종사 고 이태훈 소령, 전술사 고 윤동규, 강신원 상사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20대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아들의 유해가 담긴 관을 붙잡고 오열했고 동료 장병들은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영결식은 유족과 해군, 해병대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한 같은 부대의 동료는 전우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기억되는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준 따뜻한 전우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조사를 낭독하던 해군 참모총장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임무 종료를 명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영결식 내내 곳곳에서 많은 동료 장병들이 흐느꼈고 박중령의 3살배기 아들의 해맑은 모습에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 박중령과 윤상사, 강상사의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고 이소령의 유해는 유족의 뜻에 따라 경북 영천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해군은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지난 토요일 울진과 포항, 경주에서 차례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포항 중앙상가 북포항 우체국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을 상대로 포항과 경북 경제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더욱 발전시키고 수소 산업기지를 만들어 포항이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실현하고 포항의 발전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청 앞 유세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고 임기 시작 다음 날부터 추가 경정 예산 30조 원을 편성해 산불 피해 보상을 첫 번째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주 대릉원 돌담길 유세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대한민국, 경주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포항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실력 있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포항 시민들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7라운드 강원과의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포항은 전반 11분 강원 가브리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이 끝나기 직전 조르지가 헤더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후반 23분 교체 투입된 스트라이커 이호재가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날 승리로 신바람 3연승을 거둔 포항은 8승 4무 5패, 승점 28점을 기록해 리그 4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유권자들도 각자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년 넘게 일군 사과밭 4,000평, 창고, 농기계, 집 3채까지 불길에 쓰러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과나무를 걷어내 고추밭으로 갈아엎었지만 손해질 보상금은 피해액의 10분의 1 수준. 산불 이재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책만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상안만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특별법도 지금 여야가 서로 다투느라고 아무 적어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주택도 안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다. 3년에 걸친 복구 계획 아래 철거가 시작된 안동 지뢰예술촌.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밭둑 태우기, 논둑 태우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안동 찜닭골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초대형 산불까지 겹치며 두 번째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안동하면은 안동한우, 안동찜닭, 안동 광고등어였는데 이제는 안동하면 산불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편안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야 식구들 모시고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기 때문에 어딘지 두루두루 나라가 큰 탈 없이 조용하게 경기가 잘 돌아가서. 도청 신도시 활성화는 조성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도시 발전이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서는 것도 없고 마트도 너무 협소하고 일단 소아과 당연히 병원 특히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놀 곳이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근데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시군마다 들어섰던 청년몰도 시들해진 지 오래. 청년 상인들은 꾸준한 지원과 관심만큼이나 지역 소멸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지역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조금 늘어야지 저희 지역의 청년 상인들도 같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졸업을 하고 이 대경권에 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가 적은 문제 등등이 인해서 제가 여기 정착을 하고 싶어도 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지역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등을 언급하며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냐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 선동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김 의원이 그건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김정재 의원의 막말을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8일 영천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에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영덕 강구항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최근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강구항은 전국 최초로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강구항과 반경 5km 지역을 어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연계되면 수산식품 산업과 관광 산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고곡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학년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며 화합을 다지는 현장을 최하늘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고곡 한마당 체육대회가 안창인 경주여자고등학교 강당입니다. 체육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 반응 깃발과 응원 도구를 손에 든 친구들까지 강당 안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이 행사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준비했으며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 꼭 참여하는 원칙으로 진행했습니다. 고곡 한마당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마음껏 해소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직접 피해가고 참여하는 체육대회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1, 2학년이 한 팀이 되어 자신들만의 컨셉으로 꾸민 음악과 퍼포먼스로 입장하는 순간입니다. 서로 다른 학년이 하나가 되어 준비한 입장식은 그 자체로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장에는 신선한 에너지와 웃음이 가득합니다. 입장식 때 어떤 노래로 들어갈지 정하는 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1학년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신나게 입장할 수 있는 곡을 고르려다 보니까 의견도 많고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언니들이랑 다 같이 얘기 나누고 춤이랑 노래 정한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넷볼, 얼티미트, 빅발리볼 등 학년별 경기와 댄스부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응원 열기도 더했습니다. 반 친구가 다치지 않고 잘 뛸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응원했어요. 결승까지는 못 갔지만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응원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요. 공부하느라 쌓였던 답답한 기분도 확 풀려서 정말 좋았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뛰고 응원한 하루. 고곡 한마당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열정과 끼가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오늘 하루. 벌써부터 내년 고곡 한마당 체육대회가 기대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최하늘입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철도 탑승객이 반년도 안 돼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고속철을 조기 투입해달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배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열차에서 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며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선 강릉에서 부전까지 투입된 열차는 ITX 마음으로 열차 탑승 시간이 5시간으로 지나치게 길고 몰리는 이용객들을 고려하면 고속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해선에 운행 중인 ITX 마음의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KTX 이음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KTX가 도입돼 단선 구간 등을 고려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가량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농업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3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양곡법을 둘러싼 정책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 데다 농정 철학의 부재와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2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후 쌀값 대란이 이어졌고 야당과 농민 반발로 이후 농정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결국 24년 또 쌀값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농정의 왜곡과 뒤틀림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윤 정부가 농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철학의 부재에 있습니다. 농정 1호 공약인 공익직불제 5조 원 확대는 계획보다 예산 증가폭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편성되고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무려 10%를 넘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 없고 로드맵도 근시안적으로 설계되다 보니 현장 적용이 잘 안 된 것입니다. 남아도는 쌀만큼 가로쌀을 보급해 수입 밀까지 대체하겠다는 가로쌀 육성책.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밥맛 좋은 신동진 쌀을 퇴출시킨 것도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두 현장 의견에 귀를 닫은 잘못 설계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 물가를 잡겠다며 해외 농산물을 사들였는데 수급 불안은 해결하지 못한 채 농업의 생산 기반만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한 정책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폭 확대해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한 것이나 시작 단계지만 대규모 청년농 육성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확대 계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자금률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속 각국의 식량 무기화까지 진행되는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은 뚜렷한 철학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시각의 농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올 여름에도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약 1도 높아 고수온 특보와 적조주의보가 7월 말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장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종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는 한편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신규 설치 시설과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설치 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 검사 실시 여부, 부유물과 침전물 제거 유무 등을 점검하는데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와 경북지역본부가 최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대구 경북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한 결과 경기 전망지수는 75.1로 전월보다 2.2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 경기 전망지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5.3으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4.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1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합동으로 여름철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 훈련을 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저수지가 붕괴하거나 파손할 경우에 미리 수립한 비상대처 계획에 따라 하류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긴급 구조와 통제,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훈련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늘어난 18,307명이 응시합니다. 모의평가는 문이과 통합형을 기본으로 하는 2026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시행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다소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4도 예상되고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 16도로 출발해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와 글피에도 아침에는 내일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에 이어져 덥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오조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김천은 1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17도, 문경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4도 전망됩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높아져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